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사실은 이 지금 그 피노키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박형준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우리가 이 곽티슈 같은 박형준을 바로 빼먹었더니 네. 그 사이에 두 깡을 더 해놨어요. 또 나왔네. 또 나왔어요. 네. 네. 박형준 관련한 얘기를 또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씨가 그 MB 정부 그다음에 안규 정부의 정무수석 시절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이게 14건 보고됐다. 요거 있었잖아요. 문건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MBC가 연속으로 보도를 했는데 계속 박 후보는 아니 난 모르겠는데 그런 적 없는데 계속 문건이 나왔는데도 난 몰라. 쌤을 까고 있어요. 배달이 왔는데 자기는 안 받았대. 어. 아니 택배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 도장까지 다 찍었어. 그리고 지가 허리띠를 차고 있어. 근데 난 택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고객님 사인이 있고요. 고객님 지금 허리 차고 계신 그게 택배 안에 물건입니다. 난 모르겠고 난 받은 적이 없어. 그래요. 오고 있는데 단도대도 안 갖고. 아무튼 근데 어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사찰은 아니었다. 그게 사찰이야. 이게 뭐? 민간인한테 뭐 보고를 받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평범하게 커피숍 가서 집에 갔다만 받아도 그 자체가 사찰이라는 거예요. 참, 네, 하여튼 국정원이 웃기는. 개인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정보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찰입니다. 사찰인 거예요. 사찰을 모르시네. 이 단어 사람이 잠깐만 사회학과 교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지만 교회는 아니었다. 응? 그러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절이라고요? 왜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셔요? 깜짝 놀랐네. 내가 오늘 다 웃기지는 못하는구나. 네. 아무튼 사찰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사찰이라고 그래요, 박형준 씨. MBC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국정원 정보 보고는 받았다. 미묘한 말 바꾸기?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최소 14건의 국정원 사찰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MBC 보도에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박 후보의 말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찰 문건에 대해선 본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였지만 정무수석 시절에는 국정원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정무수석 재직 시에도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본 적이 전혀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형준 씨가 국정원의 정보 보고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찰된 또는 사찰이라고 느낄 만한 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와,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느끼지?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느끼냐, 종이에다가 진짜. 사찰 이렇게 해줘야 느끼나? 그럼 진짜. 저는 묻고 싶어요. 국정원이 박형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찰을 쫙 해서 문건 보고를 본인한테 보내요.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군요. 예. 이렇게 그냥 긍정하시고 인정하실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 뒤를 왜 킨 거야? 날 왜 사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실지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 보세요. 뭐가 있었냐 사찰 문건에 철도 노조 와해 공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보 단체들이 운영하던 친환경 업체에 대한 광고 발주 중단 그리고 영업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TV나 방송에 나오는 진보 성향 진행자를 건전 인사로 바꿔야 한다는 방송 장악 관련 문건까지 있어요. 이게 사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박형준은 원래 사찰에 민감하지 않고 사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지. 박형준은 오로지 현찰을 좋아했다. 찰은 현찰이지. 네. 내가 보기에는 박형준이 오세훈한테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쇠 전략으로 완전 잡아떼다 보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쯤 인정하면서 아닌 것으로 밀어붙이는데 처음에 이제 박형준 에이 저게 통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포지션을 해왔는데 통하거든. 계속 미꾸라지 같이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나가는 거 보니까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나도 저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아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 본 적은 있으나 사찰은 아니다. 나는 현찰밖에 관심이 없다.
근데 진짜 이게 아이고. 이 사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사찰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진보 성향의 진행자를 건전 인사로 마치 옛날 80년대 예, 항상 그 건전가요, 건전가요. 건전가요를 넣어야 어. 돼요. 가수들이 음반을 낼 때 꼭 끝에 건전가요 같은 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건전이라는 찬양하는 말은 좋은 말인데 되게 안 좋게 인식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건전 인사로 바꿔야 한다라는 방송장은 문건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 트라우마가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송작가 TV를 방송을 하고 있고 다른 지상파에서 섭외 전화가 오면 하잖아요. 공중파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늘 마음 한구석에 그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출연하고 있는 공중파에서 당신이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평론가로 바꿔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언제든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방송하거든요. 예. 우리 방송 출연이 일종의 독이네, 독.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진행자한테 그걸 자기 검열 하나의 필터가 생겨버린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필터는 완벽하게 걷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송작가 TV를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언론 개혁을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방송국의 제작진들과 방송 출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필터, 이거 이명박근혜 때 확 끼워진 이 필터가 완벽하게 딱 걷어내지는 게 저는 언론 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여튼 이제 박형준 관련해서 재산 의혹은 끝도 없습니다. 추가 건물 나왔고요. 추가 땅도 네, 나왔죠. 땅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얼추 추정으로 새로 찾아낸 걸 볼 테니까 재산이 500억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꼬리만 봤는데 얘가 떡고물을 어마어마하게 처잡수신 거야. 아이고 어? 참. 이게 분명히 이게 지가 열심히 벌어서 땡길 돈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거든. 부동산 저희도 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왜 500억 안 돼요, 우리는? 500억. 500억이 네 집 애 이름이야. 근데 이게 아직도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솔직히 나 박형준 씨한테 같은 사업가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사업가? 같은 사업가는 뭐죠? 어? 같은이라니요. 어디가 같죠? 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분도 토지 사업 했고 네. 나도 토지 사업 했고 아. 그분은 500억 됐고 네. 나는 5천만 원으로 30년째 그대로 있고 이런 차이이지만 네. 이게 동료로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까지 나왔어요. 지금 빨리 사퇴하고 손절매해요. 안 그러면 그 500억 못 지킵니다. 그리고 더 찾아낼 겁니다. 부산시장 그거 1년짜리 아니야 해봤자 그거 하나에 지금 500억을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련한 당상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진짜? 이렇게까지 처발로 한다는 얘기는 그 500억을 던져도 좋은 떡밥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이 국내 재산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본연의 의심. 그렇지. 토착 외부 자본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든다니까. 당신이 LCT 사업하는 사람들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 알고 보니 제일 부자였어. 930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뭐? 뭐? 진짜 935? 재산이 얼마야? 셀 이게 수가 없네. 난 박덕흠만 국민의 흠인 줄 알았는데. 와, 야. 그 3천억 가지고 계신 그 덕흠이 오빠. 이 덕흠이 오빠하고 나중에 뭔가 한번 실제 까놓고 배틀을 한번 벌여봐도 될성 싶다 싶을 만큼 뭔가 더 있었나 봐. 이분은 굉장히 다방면이야.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요식업에다가 허가의 미술품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저지르고 계신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선거 기간 만약에 더 길어지잖아요. 그럼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당선 만약에 뭐 선거 끝나고 나더라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불법이랑 되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고발도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박형준 씨가 이미 다른 사람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해가지고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미 서로 고소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때 가면.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아무리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신다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 재산이 지금 900억대, 500억대 이런데 지금 아들, 딸이 경기도에서 전세 살고 있다고.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잖아.
아이씨. 문재인 정부 때문에 뭐만 하면 자식들은 경기도에서 그거 살고 있대잖아.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우리 진짜 아빠가 바람 나와가지고. 자산가야 수백억 원대. 근데 정권에 상관없이 내가 왜 전세를 살아야 돼?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튼 좀 보살펴요 주변 사람들도 좀. 아니 저기 친자식이잖아요. 본인의 피가 섞인 너 아빠 너무해. 아빠 수백억인데 나 진짜 그 자식들도 이가 바락바락 갈릴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 꼬리가 드러나면서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막판에 저 자칫하면 그 빵에 계신 그분 때문에 갑자기 그 번개탄 맞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지금 있는 자산 안에 어? 관리하고 있는 자산 안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수 있는 자산이 생기면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뇌관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박형준 씨 손절매 당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요? 그죠. 그분 관련한 재산 관리인들이나 그분 밑에서 돈 관리 잘못했던 사람들, 그분하고 고발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무슨 꼴 당했는지 보시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라도 빨리 손절 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까지 갔다는 건 이분도 손절 칠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이라도 치세요. 그래야 나머지 공이 하나 덜 붙습니다. 이제부터 드러나게 되면 더 큰 액수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연결돼 있는 거 저기 단골로 가시던 부동산만 파도 금방금방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토지업자들은 우리 같은 이쪽 업종에 종사하시는 사업가들은 이쪽 업종 네. 많은 사람들을 안 써요. 어. 믿을 만한 사람 몇 명만 쓰기 때문에 어허. 지금 드러나 있는 연관 관계자들 우연히 만나서 20억짜리를 700만 원에 그냥 그 넘겨주신 이런 우연한 분들 한두 분만 잡아서 털잖아요. 네.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올라와요. 못 피합니다. 그때 되면. 우연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와중에 그렇죠. 또 이분이 인건비가 굉장히 센 분이라는 거. 아. 일당이 5천만 원이 넘는다는 또 제보가 하나 추가로 나온 거예요. 네, 부산 지역 2대 언론 중에 하나 국제신문에서 이대 언론 그냥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2대 언론이고요. 그냥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 근데 아. 부산일보는 이제 정수장학회랑 관련이 돼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국제신문밖에 없는데 아무튼 국제신문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박형준의 5천만 원 받고 유재중 성추문 거짓 증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유재중 전 국회의원이 맞붙은 2012년 부산 수영구 총선에서 유 전 의원과 성추문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여성이 최근 박 후보 측으로부터 폭로 전에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여성은 성추문 폭로에 앞서 박 후보와도 직접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박 후보 혹은 적어도 박 후보 측이 자신을 금품 매수해 성추문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총선에서 박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무소속 출마했고 유 전 의원은 새누리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다. 박 후보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네. 이게 난 처음에 박형준이 성춤을 일으키고 입을 막으려고 5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 그거 아니죠. 근데 네. 이게 성추문을 조작해갖고 조작해. 상대방 선거에 이기려고 그랬던 거야. 그렇죠. 근데 말이죠. 성추문 조작해서 이기려면 당신이 새누리당 후보였어야지. 새누리당 뭐지? 후보를 상태로 추문 조작으로 이게 뭐 수사나 될 것 같아? 언론이나 될 것 같아? 언론에서 입이라도 해줬을 것 같아? 저도 몰랐네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 결과적으로는. 근데 얼마나 끝발이 밀렸으면 당 내에서도 당내 경선에서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이가 몰락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와중에서 재벌은 걔 못 주고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는 결정적인 한 건을 쓴 거야. 근데 그거는 검찰과 언론이 도와주는 사람이 써야 그렇죠. 효과를 보는 거지. 안 그러면 소용 없는 거지. 근데 야, 5천만 원을 주고 줄 정도면 통 크셔 이분이. 아니, 근데 뭐- 쫌생이 아니야. 돈이 뭐 지금 930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5천만 지금 원 생각하니까 정도야, 뭐.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5천만 원이면 뭐. 아, 이분 아주 통 크신 분이었어. 그렇게 그 교수나 쫌팽이나 막 그 세금 덜 내려고 필지를 12개씩 이런 분이 아니었어. 야. 이분은 교수지만 돈이 많다. 돈 많은 교수다. 자기 아니, 돈은 아니겠죠. 뭐. 이 5천만 원 친자식들한테 줬으면 대출 못 해갖고 집한테 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이 녹취록에 따르면은 내가 5천만 원 받고 구라를 친 거다. 내가 감옥 갈 수 있다고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박형준 때문에라고 이 녹취록에 박형준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국제신문이 입수를 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 2012년에 있었던 일을 이번에 입수를 했어. 이 보니까 기자가 내 아는 사람이야. 그래? 네. 인터뷰 한번 잡아봐, 전화로라도. 그때 옛날에 한번 저기 그러면- 이래. 아, 아는 잠깐만. 사람이었는데 10년 전에 통화한 사람이야 이거. 혹시 그러면 그때 이미 들어왔는데 안 풀고 지금 푸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은데. 야, 10년을 묵혀놨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이제 드라마틱한 게 5만 원짜리로 갖고 왔다는 거야, 빳빳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부산말로 해야 돼. 제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포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갔었는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5만 원짜리로 가져왔어. 이게 빳빳하니 그게 5천만 원이라도 얼마 안 되더라고 묻으니까 그 내보고 이거 은행에 넣지 말고 노래방에서 하여튼 사람들이 많은데 잠깐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쇼핑백을 받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 있었고 아무도 못 봤다니까. 노래방에서 주고받았기 때문에 어허. 이건 노래방 의자가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 의자를 잡아다가 조지면 갑자기? 이거 위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와 이거 대박이다. 투서를 쓸 때 박형준이 옆에 있었냐는 말에 이 여성은 내 손을 잡고 너무 상심이 그리고 그러니까 투서를 이런 거였지. 너무 상심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정의 구현을 위해서 네. 투서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세요. 뭐 이런 거였지. 투서를 쓰는 거는 다른 방에서 선거 사무실 그 옆방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도 알지. 여기서 말하는 지란 박형준. 박형준. 네. 아무튼 이 여성이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박형준한테 이제 5억을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미 이게 법적인 거는 그 시한이 지냈기 때문에 나 그때 받은 얘기 한다. 그러면 이제는 5억을 줘야 되는 거지. 아닙니다. 제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네, 제 기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기 위해서는 이 여인한테 박형준 씨는 5억의 현찰을 또 줘야 된다. 이 사람이 노래방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 우리가 현찰 5억을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근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거 무고로 징역형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딱지가 붙은 거예요. 빨간 딱지가. 예. 그렇지. 5천만 원에 빨간 딱지가 붙은 거예요. 살고 나왔고 이게 이제 일사무죄리라 그래갖고 이미 살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터트려도 더 안 받거든요.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도 빨간 선고는 받았으니까. 그건 그렇지. 빨간 줄 그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부인을 시켜서든 아니면 아들을 시켜서든
5억 갖다 주세요. 5억. 네. 그거 아니면 이분이 계속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지면 결국은 또 이건 진짜 도덕적으로 한방감인데. 아니 근데 이거를 진짜 왜 오세훈도 그렇고 박형준도 그렇고 지금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증언자들을 고소고발하진 않아 또. 왜냐면 그렇죠. 기분 상해갖고 끝까지 갈까봐. 그러면 진짜로 밝혀지니까. 그지? 조용해. 나는 내 빨간줄 그렸고 내 이제 무서울 것도 없고 내 이미 끝났거든. 그래 네 끝까지 간다. 아,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아니다. 저희가 여행용 가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시죠? 여행용 가방. 5만 원짜리로. 예. 20리터짜리 아닙니다. 40리터짜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래 뭐 그러면 일단 언제 보려고 해? 언제요? 일단 날짜. 설마. 일단 선거는 끝나고 만나죠. 내 여기서 마음이 팍 상한다. 불러면 화끈하게 빨리 주고 빨리 선거 전에 끝을 알겠습니다. 내야지. 저 경주에 있는 창고로 새벽 3시에 오시면 저희가 거기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아니 있겠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거기는 못 가겠고 내 있는 대로 가져오소. 내 있는 대로 가져오소. 저희가 보는 눈이 많아서. 아니 나는 그러면- 나 두 번은 못 쏘는다. 그러면 미술품이나 LCT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LCT요. LCT 이 대마조 부유 있는 층으로 저희가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LCT 콜. 오케이. 자, 네.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좀 아니고. 근데 이제 취재진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한테 연락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당연하지. 이제 이 여성은 박형준 측에서 딜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미 미끼는 던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하잖아? 그럼 조금씩 털면 돼. 조금씩. 내가 그때 말이야. 노래방에 혼자 간 게 아니야. 헐. 내가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쇼핑백 들고 나온 거 증언해줄 친구가 있어. 언니야 기억나지 그날 내 쇼핑백 안 들고 들어갔잖아. 근데 나올 때 내 손에 쇼핑백 들려있는 거 언니 기억하지? 그래 그거 그날 그거다. 갈비 먹었잖아. 왜 모른 척해? 뭐 이러면서. 언니 그때 갈비 사준 건 내 그 돈에서 사준 거다. 그러니까 니도 협조해야 된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살살 이제 이 여인을 긁지 않을까라는 다들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네. 방송하시네요. 야 지금 이 국장 너만 이렇게 초연하게 살겠다고 지금 마스크 끼고.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네. 하여튼 이래저래 복마전입니다. 이따위 후보들을 넣고 선거라는 걸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뽑힌다고 언론이 이 광풍의 찌라시들을 날리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빨리 선거해서 빨리 표 까봅시다. 그래서 진짜. 이제 더 이상 이따위 거짓말에는 다시는 속지 않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깜깜이 기간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가 뭐 많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아직도 선거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일주일이 투표를 해봐야 남았잖아요. 아는 일주일이. 네.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그렇게 압도적인 뭐 20% 30% 차이 절대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그리고 계속 지금 오세훈하고 박형준도 말이 달라지면서 조금씩이라도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왜 박지원 의원이 옛날에 얘기했던 골프든 선거든 고개 쳐들면 진다. 고개를 계속 쳐들었어 얘들이 너무 쳐들었고 그러니까 대박.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게 너무 아니라고 하고 문건이 나왔는데 전부 다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 부정하면 오히려 욕을 먹으니까 조금씩만 인정하면서 보긴 봤는데 그거 사찰 느낌이 안 났어. 뭐 이지랄 하는 거예요. 요걸로 5,000표, 요걸로 1,000표 이래가면서 조금씩 흘리면서 그래도 사과는 했네. 그래도 그렇지. 인정은 했네. 그, 거짓말한 건 아니네. 요렇게 이제 지가 이제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있지도 않은 지지율 조금씩 까먹어가면서 이 그렇죠. 장시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똥줄이 탔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똘똘 뭉쳐가지고 반드시 투표를 이렇게 해야 되면 됩니다. 이름 모를 송 작가를 적쳐갖고 문화유산 답사기를 빨리 내일 발표를 해야 되나요? 네. 내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일 박형준 교수의 나의 뭐라고요?
나의 비리유산 답사기. 비리유산 답사기가 네. 예, 방송될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아니고요. 야, 예정을 동화죠. 잡아버리면 나 오늘 또 아니 참 그분이 오늘 또 쓰셔야 되잖아 이름 모를 송 작가님이. 원래 매니저의 역할이 본인의 스타를 잘 이렇게 보필해가지고 더 일을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게 매니저의 역할이잖아요. 아, 방금 중요한 제보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그 여자분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네. 창원 지역의 아파트 중도금으로 썼다. 아, 라고 하는. 이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뭐 기자세요? 중도금으로 그 여인이신가, 혹시? 중도금이라서 그렇게 5천만 원을 받으셨구나. 아, 중도금. 잔금은 추가로 안 받으셨나? 그러니까 잠깐만. 잔금이 더 많을 텐데. 잔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중도금도. 근데 보통 아파트 살 때요. 네. 중도금이나 잔금 둘 중에 하나는 대출로 해요. 네. 맞다. 네. 잔금은 대출나. 네, 아무튼 오늘도 즐거운 방송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네, 생각지도 않은 잔혹동화, 성인동화와 함께 즐겨봤고요.